안녕하세요, 윤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또다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5만원 이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에 우리 주주님들 더욱더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는 바닥이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심지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신용잔고에 대해서 반대의 물량을 출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권을 잡고 움직였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개파락 출발 이후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신용잔고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물량이 출회가 돼야만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일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반등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움직임 자체가 이제 반등의 시기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전에도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만들면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급등했던 이 시기의 흐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이때도 어땠습니까?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장대 음봉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 이때도 보시면 위아래 변동성 엄청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7%, 5%에 가까운 주가 변동성. 그 다음들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변동성 5%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이때도 8% 변동성.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로 2.2%, 하단으로 3.59%, 그리고 이때는 위로 2.3%, 아래로 7.24%. 그러면 이 봉 하나가 10%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야만 개인들이 투매를 일으키는 이 신용잔고에 대한 반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그리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되겠다, 이거라도 그냥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고민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지금 추가 급락에 대한 전초전이 아니라 이제는 반등에 대한 시기가 임박해 있다라는 이 신호탄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 급락에 홍라이, 이부진, 이서현 이런 오너 일가의 담보 부족, 비상등이 켜졌다. 결과적으로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까지 걱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담보 물량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현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주담대 대신에 배당금을 통해서 상속세로 마련을 하고 있지만 이 세 자녀들 홍라이, 이부진, 이서현 이 오너 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주식 담보를 통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das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 비율에 있어서 140%, 그리고 이런 담보 비율을 통해서 지금 이 유지 비율이 낮아진 이 계약이 7건에 따르기 때문에 보시면 금액도 적지 않죠. 여러분들 5,600억 원, 4,831억 원, 그리고 신한투자에다가 704만 주, 4,200억 원, 3,731억 원,
수조 원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한 이 담보 비율 부족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부분이 터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이 부분 반대 매매가 나오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금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금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시점과 그리고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물량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시기와 그리고 이 시점의 흐름이 굉장히 흡사하다. 그 과정 안에서 외인들의 비중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현재도 52%의 자, 외인들의 비중이 남아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4만 원대에서 이때 비중이 얼마였습니까? 외인들의 비중이 49%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52% 비중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이 비율 자체가 남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락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 매매의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는 바닥권을 잡는 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의 흐름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때도 엄청난 주가락을 만들었다가 V자 반등, 그리고 나서 단기간 내에 급락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급등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주가락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V자 반등,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엄청난 주가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주가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반등할 때에도 그냥 반등했습니까?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급등했죠.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이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급등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1차원적으로 대응하면 이런 자리들에서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끌고 가야 되느냐, 외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 정부 차원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미국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죠. 이 기간 동안에 이 반도체 보조금 확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조금 협상을 TSMC가 이미 마쳤고 이제는 공식적인 발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과의 반도체법 합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세부 사항 처리 중에 있고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이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생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8조 원대 이 보조금 지불이 된다고 했을 때 새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과 패키징 시설 확대, 연구개발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까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가운데서 자, 이제는 HBM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10나노 6세대 DRAM에 대한 수율 확보를 통해서 HBM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4나노로 이제는 반격을 하겠다,
자, 반반으로서 이제는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넥스트 HBM 세계 최고의 그래픽 D램에 대한 개발 현재 GDDR7에 대해서 GPU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GB 삼성전자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6GB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수급적인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이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불안감에 매도할 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포감에 못 이겨서 매도가 고민이 될 이 시점이 가장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여러분들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이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매수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010-4903-4619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매수 타점 어디서 잡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등한다고 했을 때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담보 매매에 대한 이 비율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대응 시점을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고 있었죠. 제가 외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리고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토막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발행했던 종목이고 이 창구고 이런 부분들 창구별 성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이 공간에도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포기할 시점 아니고 여기에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 없고요. 손 놓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장이 조금은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셔라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좌 손실권에 보유 중이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인 매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두 종목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아침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종목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 종목이라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초가 공략주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두 종목 오늘은 GNC 에너지와 G2 파워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8% 급등하는 과정 안에서 20% 이상의 급등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20% 이상 수익 보자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시초가 공략에서 5에서 10% 수익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이 수익이 쌓였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오늘 4% 갭 상승 출발 이후에 25% 급등이 만들어졌죠. 이런 것처럼 두 종목 통해서 최소한 10에서 20% 수익.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20거래를 있기 때문에 200에서 400%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익을 쌓아갔을 때 삼성전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빠르게 이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설문 링크 한 가지 제가 남겨놨어요. 이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나는 조금 더 이 세세한 전략 관련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만 여러분들 또 링크 통해서 한번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분들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급등 전에 우리가 또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